쿠퍼도 지구에서 23년 동안이나 보내온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가장 오래된 메시지부터 확인하게 되고 톰이 학교를 2등으로 졸업한 것, 그리고 좋은 여자 루이스를 만났다는 소식, 이후 결혼도 하고 제시를 낳았다는 영상입니다. 다른 영상은 제시가 어떤 일로 다리를 건넜고 도널드 또한 그 옆에 잠들었다고 합니다. 머피도 장례식에 왔지만 자주 볼 순 없다는 말도 하네요. 그리고 이어진 머피의 영상. 머피는 어느새 성인이 되었습니다. 쿠퍼가 떠날 때와 같은 나이라고 말하는 머피. 이제 그만 돌아와 달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얼마나 슬플까요? 머피는 브랜드 박사의 제자가 되어 나사에서 일을 하고 있네요. 20년간 교육을 받으며 중력 방정식을 풀고 있었습니다. 늙은 물리학자인 자신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시간이 두렵다는 브랜드 박사. 문득 박사가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중력 방정식을 풀려 했다며 머피는 무언가 깨달은 듯 보입니다. 다음 계획을 위해 상의하는 사람들. 밀러 행성에서 많은 시간과 연료를 사용한 바람에 남은 두 행성 모두를 방문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에드먼즈의 데이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3년 전 신호가 끊긴 상태이고 만 박사의 신호는 아직까지도 보내온다며 쿠퍼는 만 행성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에드먼즈의 행성에 가자는 아밀리아. 로밀리는 중립을 지키며 투표를 하자고 하네요. 이때 쿠퍼는 에드먼즈와 아밀리아가 연인 사이라는 것을 알리게 됩니다. 아밀리아 역시 이젠 머리가 아닌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고 싶다고 말을 하죠. 솔직하게 아밀리아가 틀렸다며 타스에게 만박사의 행성으로 가는 경로 계산을 지시하는 쿠퍼. 쿠퍼는 아밀리아를 찾아가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었다며 미안하다고 하네요. 연료는 만박사의 행성에 갔다가 지구로 돌아올 연료밖에 없다며 만박사의 행성에 도착 후에 살만한 곳이 아니면 에드먼즈의 행성에 가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되돌아올 연료는 없으니 그곳에서 플랜 B를 실행해야 한다는 아밀리아. 한편 지구입니다. 아버지의 농사를 물려받은 톰은 다 키운 옥수수밭을 태우고 있네요. 3년째 병충해가 들었다고 하는 거 보니 이제 지구의 마지막 남은 옥수수도 끝인 듯합니다. 올해 폭풍도 더 심해진 듯한 느낌이죠. 급한 연락을 받고 시설로 복귀한 머피. 브랜드 박사는 노환으로 병원에 실려왔네요. 그리고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머피에게 고백하게 됩니다. 다시 되돌아오는 플랜 A는 사실 불가능했고 모든 건 플랜 B를 위함이라고 하죠.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진행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박사는 숨을 거두게 되죠. 아버지인 쿠퍼가 돌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한 머피는 충격에 빠진 듯한 모습이네요. 이후 머피는 다시 메시지를 남기게 됩니다. 브랜드 박사의 임종 소식과 함께 박사의 거짓말을 쿠퍼도 알고 있었는지 묻는 머피. 알면서도 자신을 속였는지 화를 내지만 이 순간 레인저호는 만 박사의 행성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구름까지 얼어붙은 행성이네요. 만박사의 신호를 따라 도착한 사람들, 그리고 만박사의 우주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냉동 수면 중인 만박사를 깨우게 되죠. 깨어난 박사는 사람을 봤다는 것에 대해 감격을 한 듯 보입니다. 이곳에 도착하여 희망을 가졌지만 생필품이 바닥나버려 무기한 동면을 하고 있었다던 만박사. 그리고 몇 년간 조사한 행성에 대한 정보를 말해줍니다. 이 행성의 하루는 134시간이며 낮에도 춥지만 밤엔 더 춥다고 합니다. 공기엔 암모니아가 포함되어 있어 몇 분 이상 숨을 못 쉬지만 지표면에 염소와 탄화수소가 있어 암모니아와 결합하면 호흡이 가능하다고 하죠. 자신과 함께 온 로봇 키프는 암모니아 결정을 유기물로 식별하는 오류를 보여 어쩔 수 없이 폐기 처분했다고 하네요. 타스가 재가동해도 될지 물어보지만 인간이 만져야 한다며 안 된다는 만박사. 이때 지구에서 보낸 메시지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좀 전에 인듀런스호에서 받았던 머피의 영상이었죠. 브랜드 박사가 사람들을 속인 사실을 듣자 모두 충격에 빠진 듯 보이네요. 아밀리아는 아닐 거라고 하지만 만 박사는 사실이라고 하죠. 만 박사가 떠날 당시 이미 브랜드 박사는 방정식을 해결했고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블랙홀 안을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멸종할 인류를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고 플랜 B가 진짜 목적이라고 하네요.
딸이었던 아밀리아도 믿기 힘들어 보입니다. 화가 난 쿠퍼는 인듀어런스 홀을 끌고 지구로 가겠다고 하죠. 지구로 가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 로밀리는 지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도박을 하나 하자고 합니다. 가르강티아는 오래된 회전 블랙홀이고 상대적으로 부드럽다고 하네요. 따라서 블랙홀의 특이점을 관통하면 운 좋게 빠져나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평선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중력 방정식까지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로밀리. 지나가면서 타스가 감지한 에너지의 형태를 지구로 전송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합니다. 이때 타스도 그러기 위해선 폐기 처분되어 버린 키프의 광송신기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뭔가 로봇한테 감동적이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로밀리는 타스와 남아서 키프의 부품을 교체하겠다고 말하죠. 교체하는 시간 동안 만박사와 쿠퍼는 추후 사용할 안전한 장소를 찾기 위해 탐사를 하러 가게 됩니다. 장거리 탐사를 가는 두 사람. 쿠퍼는 착륙 중인 케이스에게 천천히 내려오라 무선 통신기로 지시합니다. 한편 지구입니다. 머피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동료이자 의사인 캐티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죠. 자신의 방에서 봤던 중력 이상의 힌트가 있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어린 자신이 그것을 유령이라 부른 이유는 사람처럼 느껴져서라고 하죠. 자신의 방에 도착한 머피. 어린 시절 자신을 회상합니다. 타스와 함께 키프를 해체하려는 로밀리. 하지만 타스는 부팅에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동시간 만박사는 자신이 지구를 떠날 땐 죽을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었지만 막상 가망 없는 행성에 왔을 땐 그렇지 않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쿠퍼의 무선 통신기를 떼어버린 뒤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게 되죠. 절벽에 매달려 있는 쿠퍼를 떼내기 위해 자신도 내려가게 됩니다. 반격하는 쿠퍼. 사실 이 행성은 생존할 수 없는 행성이며 인듀어런스 홀을 가져갈 수 없다는 만박사. 살기 위해 거짓 보고를 했던 거고 이대로 지구에 돌아가게 되면 비난을 받을 터이니 죽이려 한 거였네요. 이곳에 도착한 후 몇 년 동안 고민한 끝에 결국 버튼을 눌렀다고 하네요. 그리고 두 사람은 싸우기 시작합니다. 캐티가 온 이유는 톰의 아들 쿱의 건강 상태를 진찰하러 온 거였네요. 이곳을 떠나 좋은 환경으로 가야 한다는 캐티에게 주먹을 날리는 톰. 머피도 와서 루이스와 쿤만이라도 가게 해달라고 하지만 톰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네요. 농장을 지키겠다던 쿠퍼와의 약속을 지키려는 듯합니다. 아버지는 자신들을 버린 거라 말하곤 집을 나서는 머피. 몸싸움은 쿠퍼의 승리로 돌아가는 듯 싶었지만 만박사의 박치기로 인해 쿠퍼의 헬멧에 금이 가버리고 맙니다. 누구의 헬멧이 깨질지 모르는 도박이었지만 만박사는 망설일 게 없었죠. 쓰러져 고통스러워하는 쿠퍼를 두고 자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쿠퍼는 많이 던져버린 무선통신기를 주어 가까스로 살려달라 통신을 하게 되죠. 아밀리아는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고 케이스와 함께 그를 구출하러 출발합니다. 만박사의 기지에서 타스는 키프에게 보안잠금이 되어 있다며 직접 풀어줘야 한다고 하죠. 풀기 위해 다가가는 로밀리. 여기서부터 여러 장면을 나눠서 보여주게 됩니다. 기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톰의 옥수수 밭으로 들어온 머피는 밭에 석유를 뿌리게 되죠. 불이 나는 것을 보고 급하게 나서는 톰. 아밀리아 역시 쿠퍼를 발견하여 착륙하게 됩니다. 다행히 늦진 않았네요. 무사히 우주선으로 들어와 로밀리에게 만박사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키프의 보안잠금을 풀자 키프는 폭발하게 되죠. 모든 게 만박사의 계략이었네요. 폭발하는 것을 본 만은 이제서야 통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레인저 홀을 타는 만박사. 그리고 인듀어런스 홀을 선점하기 위해 출발하게 되죠. 로밀리의 응답이 없자 쿠퍼는 그곳으로 향하지만 만박사의 기지는 폭발한 상태였습니다. 기지에서 나오는 타스를 태우러 착륙하게 되고 타스는 로밀리의 죽음을 알리네요. 그리고 많이 인듀어런스 홀을 노린다는 것을 알게 되죠. 다시 머피입니다. 불을 지른 것은 톰을 유인하기 위한 거였네요.
루이스와 쿱을 치료하기 위해 데리러 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에 들어온 머피. 쿠퍼가 남기고 간 시계를 챙기게 됩니다. 고장난 것처럼 시침이 움직이네요. 하지만 만은 이미 도착하여 도킹을 준비 중입니다. 인듀어런스호로 향하는 쿠퍼. 타스가 자동 도킹 기능을 막아뒀다며 만이 수동으로 도킹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절차를 모를 거라고 하죠. 역시나 자동 도킹은 권한이 없다며 거절당합니다. 어쩔 수 없이 수동 도킹을 시도하는 만박사. 절차를 모를 줄 알았지만 보고 들은 게 있는지 대충은 아는 듯합니다. 접점은 맞지 않아 오류가 난 듯 보이죠. 불완전하게 도킹이 되었지만 만은 해치를 열기 위해 들어가네요. 해치를 열지 말라며 방송하지만 이미 확고한 듯합니다. 그리고 해치를 열음과 동시에 레인저호는 폭발하게 되죠. 인듀어런스도 충격을 입고 돌기 시작하였네요. 회전하는 인듀어런스호에 도킹을 시도하려는 쿠퍼. 지금이 아니면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케이스에게 인듀어런스호의 분당 회전수를 계산하라 하곤 도킹을 준비합니다. 케이스는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쿠퍼는 접근하며 동일한 회전수를 맞추기 시작하네요. 빠른 회전으로 정신을 잃은 아밀리아. 결국 쿠퍼는 도킹에 성공하였고 인듀어런스호의 회전 속도를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손에 땀을 쥐는 순간이네요. 하지만 가르강티아 블랙홀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쿠퍼는 엔진을 사용하지 말고 최대한 끌려가자고 지시하죠. 자동 항법 장치도 파괴됐고 연료 또한 충분하지 않은 상황. 지구로 돌아가기엔 틀렸고 블랙홀의 중력을 받아 지평선까지 당겨진 다음에 그 힘을 이용하여 에드먼즈 행성까지 날아가는 게 마지막 희망이라고 합니다. 블랙홀을 지나면서 많은 타임슬립이 일어나겠지만 지금 그것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쿠퍼. 블랙홀의 특이점을 지날 때 타스가 탄 착륙선을 분리하자고 하죠. 인듀어런스호의 질량도 줄여서 도움이 될 것이고 타스에게 그 안에서 양자 데이터를 지구로 보내라고 지시합니다. 타스 역시나 그곳에 가게 되면 웜홀을 옮겨준 그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네요. 블랙홀에 접근하며 계획대로 속도 추진기를 사용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지구 시간으로 51년이나 타임슬립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다행히 탈출에 성공하게 되고 타스가 탄 착륙선을 분리하네요. 감동적입니다. 하지만 웬일에선지 자신의 우주선을 분리하는 쿠퍼. 사실 에드먼즈 행성까지 가기 위해선 질량을 더 줄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쿠퍼는 자신을 희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블랙홀로 떨어져 버리게 되죠. 블랙홀로 들어가며 먼저 들어간 타스에게 통신을 시도하지만 아직 답이 없네요. 중력장으로 인해 조종은 불가해지고 박살난 천체 가루로 인해 우주선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파괴 직전 탈출하게 되죠. 무슨 기분일까요? 어디론가로 끌려가던 중 이상한 곳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마침내 멈춰선 쿠퍼. 책장처럼 보이는 곳 넘어 보이는 것은 다름 아닌 머피의 방이었습니다. 과거의 어린 머피네요. 머피를 보고 소리를 치지만 들리지 않는 듯합니다. 방을 나서는 머피. 주변을 둘러보니 같은 공간에서 모든 시간이 모여진 곳이었네요. 과거의 머피와 현재의 머피가 번갈아 가며 보여집니다. 자신이 지구를 떠날 때의 시간도 보이게 되죠. 과거의 자신에게 가지 말라 소리치는 쿠퍼. 그리고 모스부호를 생각해 책을 밀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스테이, 머물란 말이었고 역시나 과거에 머피가 해석했던 적이 있었죠. 그것을 해석하곤 쿠퍼에게 말했었지만 떠났었던 쿠퍼. 떠나는 자신을 보고 소리치지만 역시나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과거를 고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오열하네요. 머피가 말했던 유령이 쿠퍼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때 들리는 타스의 통신. 타스는 5차원의 존재, 즉 그들이 자신과 쿠퍼를 구했고 5차원을 인지 못하는 쿠퍼를 위해 3차원의 공간으로 구현시킨 세상이라고 합니다. 보이는 시간을 물리적 차원으로 표현해 놨다며 중력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하죠. 양자 데이터를 확보했는지를 묻는 쿠퍼. 타스는 양자 데이터를 받았지만 지구에서 수신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쿠퍼는 머피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하죠. 어린 머피가 아닌 성장한 현실의 머피에게 전달할 생각을 하네요. 그리고 문득 자신이 이곳에서 한 행동, 즉 나사의 좌표를 알려준 행동이 지구를 떠나는 원인이 되었고 다시 여기까지 온 모든 것이 자신에 의해 일어난 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쿠퍼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머피를 선택한 거라고 하죠. 무한한 시간과 공간에 접근할 수 있지만 그들은 특정한 시간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쿠퍼 자신은 머피와의 소통을 위해 이곳에 있는 거라고 하네요. 머피에게 중력 방정식을 풀 수 있도록 양자 데이터를 보내려 하지만 쉬워 보이질 않습니다. 이때 시계가 떠오른 쿠퍼는 초침의 움직임으로 데이터를 보내주려고 하죠. 시계를 챙기고 방을 나서는 머피. 타스에게 받은 정보를 시침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쿠퍼가 보냈던 신호였네요. 마침 불을 끄고 온 톰이 도착하게 되고 아버지가 돌아왔다 말하는 머피. 시설로 돌아온 머피는 아버지가 알려주는 정보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연구 끝에 중력을 제어할 방법을 찾았네요. 유레카를 외치며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죠. 타스는 쿠퍼에게 성공한 것 같다는 말을 합니다. 현재 있는 차원에 대량의 물질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죠. 서서히 차원은 닫히게 되고 쿠퍼는 그들이 왜 인간을 돕는지를 생각합니다. 자신이 머피에 대해 무엇을 해왔고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을 떠올리곤 그들은 다른 존재가 아닌 미래의 인간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곧이어 차원이 닫히고 인듀어런스 호가 보이네요. 이곳에서 과거의 자신과 아멜리아를 보게 됩니다. 아멜리아에게 손을 내밀었던 것이 자신이었던 거였죠. 지릴 것 같습니다. 다시 웜홀을 지나 토성으로 돌아온 쿠퍼. 정신을 차려보니 지구처럼 보이는 곳입니다. 쿠퍼에게 124살이라고 하며 구출되었다는 말을 하네요. 어찌된 일일까요? 이곳은 지구가 아닌 쿠퍼 스테이션, 즉 우주 정거장이란 말을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따 쿠퍼 스테이션이라 한 줄 알았지만 사실은 머피의 이름을 딴 거였네요. 결국 플랜 A가 성공한 거였습니다. 머피는 아직 살아있지만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하죠. 이곳에 오는데 2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금방 회복한 쿠퍼는 어디론가 안내됩니다. 이곳은 일반적인 정거장이 아닌 정거장의 하나의 실린더네요. 엄청나게 큰 것 같습니다. 과거 살았던 집과 똑같이 구현된 자신의 집이네요. 뿐만 아니라 전원 공급 장치가 손상된 타스까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쿠퍼는 이곳에서 타스를 고치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타스가 돌아온 것도 너무 기쁘네요. 시간이 지나 머피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실 머피는 2년간 동면에 있었고 깨어난 머피를 보러 머피의 가족들이 왔다고 하네요. 머피는 백발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쿠퍼의 입장에선 2주의 시간이 지났지만 머피에겐 약 80년 만의 재회네요. 그때의 유령이 자신이었다고 말하는 쿠퍼. 머피는 에드먼즈 행성에서 아밀리아가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부모는 곧 수명이 다해가는 머피, 즉 자식이 먼저 죽는 것을 볼 필요가 없다며 아밀리아에게 가라고 하네요. 한편 에드먼즈 행성에 온 아밀리아. 에드먼즈의 우주선이 돌무더기에 파묻힌 걸로 보아 죽은 듯 보입니다. 그래도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인 듯 하네요.
쿠퍼는 머피의 말대로 아밀리아를 만나기 위해 우주선을 타고 출발하게 됩니다. 쿠퍼 스테이션도 그리로 향하겠지만 못 기다리겠나 보네요. 이렇게 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였습니다. 놀란 감독의 인셉션 이후에 준비했는데 역시나 제가 해석하기엔 너무 어려운 영화 같습니다. 영화관에서 봤을 때 소름이 몇 번이나 돋았는지 모르는 영화였죠. 다소 러닝타임이 길지만 시간 내셔서 보시더라도 후회 없으실 영화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 영화를 읽어주는 남자 명일남이었습니다.